스스로 이름에 민주주의를 박아놓고 민주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짓만 골라서 하는 곳,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북한이죠. 실제로 북한은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인데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만 보더라도 선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곤 있지만 선거장에 들어선 이후부터 투표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모든 행동이 북한에 의해 통제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북한은 167일까지 존재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165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이 이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면서 반성할 리는 없었죠. 결국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 붕괴가 불가피해 보이고, 여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래 얼마나 민주적인데 뭔 소리를 하는 기야, 북한 민주화 시나리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22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8.03점으로 167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도 있었거든요. 안 봐도 점수가 저 밑바닥에 있을 것은 뻔했고,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아예 바닥을 기고 있었죠. 아니 이거 맞나?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8점입니다. 이상하긴 하구만 기래. 내래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네가 1점을 넘은 게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린데 이게 뭔 소리야. 내래 얼마나 민주적인데. 그래서 이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갔어? 이런 식으로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 1.0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16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지수가 4점 미만이면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은 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준이란 거지. 저 정도 수준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북한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북한은 2021년에도 2022년과 같은 점수,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1점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죠. 이렇게 북한이 스스로 바뀌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죠. 2002년 10월 31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서주석 박사, 통일정책연구소의 이기동 박사, 통일부의 천혜성 과장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세 명은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통일, 전쟁으로 인한 무력 통일, 급변 사태로 인한 북한의 체제 붕괴라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발표했죠. 그리고 같은 해에 발표된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의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청사진 보고서에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말은즉 구체적인 사항은 다르더라도 결국 이 세 가지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북한을 민주화할 수 있느냐? 먼저 합의 통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994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중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크게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한민족 한국가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구성되죠.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면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통일헌법을 만들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과정을 따라간다면 북한 정권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북한이 제시하는 합의 통일 방안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합의 통일은 남북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공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통일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CSIS는 장기적인 공존과 통합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를 보면 갈수록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일 연합을 추구하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며칠 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죠. 결국 합의 통일로 인한 민주화는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력 통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군사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우세하다고 하죠. 국방부가 2023년 2월 16일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먼저 병력은 우리나라 50만 명, 북한 128만 명으로 북한이 약 2.5배 많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무기도 숫자는 북한이 더욱 많지만 기술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아니 항공기만 보더라도 북한은 노후화된 장비와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륙도 못하는 항공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북한은 대응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항공기로 무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무력 통일을 이루어내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 민주화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방해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핵무기였죠.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핵무기에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잖아요. 핵무기는 한 방으로도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이상 압도적인
군사력으로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도 미국은 핵이 있잖아? 미국이 어떻게든 막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도 있고 최근에는 한미일 연합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쟁의 시작은 북한일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나라가 무력 통일을 하는 것까지 미국이 도와준다고 확신할 수 없죠. 이로 인해 만약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무력 통일을 통한 북한 민주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전쟁이 북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한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게 되죠. 결국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최근 북한 상황을 보면 갑작스럽게 북한의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건 서주석, 이기동, 천혜성, CSIS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시나리오였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먼저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2년 말부터 스트레스성 피부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었죠. 또한 지난 2023년 4월에는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 치료를 위해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사들였고 김정은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미국 보험 및 투자기업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기대수명 계산 프로그램에 김정은의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더니 김정은의 기대수명이 만 42세로 앞으로 3년 후에 죽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정은이 사망하면 김정은의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여정과 김정은의 자식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등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을 쉽게 죽게 두지 않을 테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김정은의 사망이 아니어도 또 다른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 지난 2023년 6월 14일 BBC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해서 공개했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에 식량난에 살기 힘드시겠어요. 말도 하지 마시라요. 내래 마을에서만 5명이 굶어 죽었지 않겠소. 김정은 그 미친놈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나? 쌍놈의 새끼. 차라리 전쟁이 터져서 죽어버리면 좋겠다우. 라끈하시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이 나서 지도부들이 싹 다 제거되어야 한다면서 지도층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가 최고라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건 그만큼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즉 북한 주민들이 아직은 전쟁이 터지기를 바라는 선에서 그치지만 나중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직접 들고 일어나거나 대규모로 탈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바로 작전계획 5029. 여기서 말씀드린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세운 작전계획을 말하죠. 작전계획 5029는 1999년 미국 측의 제기로 만들어졌던 개념계획 5029라는 추상적 시나리오를 2009년에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 북한 내 쿠데타,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작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작전계획은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9의 완성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2011년 2월에 실제로 작전계획 5029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워놓았고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방해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먼저 북한에 개입하면 중국이 끼어들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꿀꺽 삼키겠다는 일명 병아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지. 결국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민주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죠. 아무래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